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하시코프 최석인입니다. 우선 다시 한번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 컨sul 서비스 메쉬로 어플리케이션을 더 가시화하기라는 주제로 저희 하시코프 엔지니어 팀의 이규석 이사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죠. 데모와 함께하는 설명을 통해서 컨술이 어떤 역할을 할지 또 활용하는 법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네, 금일 방송 15분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방송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후반부에 질문 시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이 방송 도중에 줌 Q&A 탭에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말미에 답을 드리거나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제 이규석 이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이제 가시화라는 주제인 거죠. 사실 뭐 서비스 메시라기보다는 이제 애플리케이션들이 어떻게 서로 이렇게 잘 흘러가는지, 트래픽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번 세션을 맡은 저는 이규석이고요. 하시코프 솔루션에 대한 뭐 노하우나 뭐 공유, 그리고 기존 사용하고 계시는 워크플로우에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내용 개요는 다음과 같고요. 네, 분산 애플리케이션 환경, 뭐 요즘에는 뭐 MSA라고 많이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의 과제를 좀 이야기해 보고요. 이런 과제를 해결할 방안들, 그리고 하시코프의 콘솔이 어떻게 우리가 맞닥뜨릴 이런 과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볼 수 있을지, 뭐 서비스 메시의 어떤 시각화에 대한 내용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G코프라는 이제 회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를 하나 런칭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서비스 목적은 처음에 이제 저희가 기획한 대로 하나의 서비스만 있었으면 잘 동작했겠죠. 그래서 사용하는 해당 서비스로만 이제 접속을 할 수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점점 사용하는 이제 사용자가 늘어가고, 우리 서비스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되는 과정, 그리고 실제 접속자도 많아지는 이런 과정에 맞닥뜨리게 되면 실제 이에 뭐 이후에 이제 사용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유지 보수할 일이 생기면 이제 서비스를 뭐 내리거나 혹은 스케일업의 한계가 있어서 스케일 아웃을 또 고려하게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로드 밸런서를 두고 실제 사용자가 직접 접속한 이제 서비스를 다중으로 이제 분산시키는, 그래서 이제 분산 아키텍처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저장에 대한 역할만을 담당하는 영역도 이제 따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 전문적인 어떤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사실 한 가지 서비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때로는 뭐 신규 서비스를 뭐 붙이고 혹은 기존 서비스 중에서 특히 뭐 부하가 많은 것들을 뭐 별도로 분리한다거나 뭐 확장성을 갖추는 형태로 발전합니다. 뭐 서비스 접점 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서비스가 혼재하는 상황으로 점점 발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아까 가정을 했던 뭐 G코프의 담당자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어찌됐건 결국 애플리케이션은 유지보수, 업데이트 편의성 등의 이유로 이제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요즘 흔히 말하는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말이죠. 각각의 어떤 분산된 서비스들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동적으로 스케일 인아웃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잘 찾아서 트래픽이 잘 흐르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서비스 간의 네트워킹에 대해서 잘 정의하고 의도한 대로 트래픽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할까?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서비스 간의 통신을 안전하게 할까라는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고민에서 나온 것이 하시코프의 콘솔이라고 하는 어, 처음에 오픈소스의 프로젝트였고, 그리고 현재는 솔루션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런 관리는 사실 중앙에서, 그리고 서비스는 분산해서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트워킹 자동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서비스 레지스트리와 헬스 체크 기능이 있고요. 이를 통해서 사용자나 애플리케이션은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이제 더 이상 IP가 아닌 서비스의 어떤 ID 혹은 뭐 FQDN 방식으로 서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잠시 실제 어떻게 헬스 체크를 하는지 잠깐 확인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이시는 게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콘솔의 대시보드 화면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서비스가 여러 개가 등록이 되어 있죠. 보시면 여기 처음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MySQL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시면 이제 RDS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콘솔이 해당 서비스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해당 IP와 포트에 대해서 TCP로 이제 헬스 체크를 하도록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솔을 가지고 콘솔에 꼭 이렇게 뭔가를 저희가 등록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서비스들도 콘솔에서 뭔가 헬스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는 제가 콘솔을 쿠버네티스 환경이랑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컨테이너들,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레커멘데이션이라고 하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이렇게 5개의 컨테이너가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상태도 실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저희가 헬스 체크 관련된 이런 라이브니스 체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콘솔이랑 연동을 해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이제 쿠버네티스 헬스 체크에 대한 항목이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쿠버네티스면 쿠버네티스 혹은 뭐 VM, 뭐 베어메탈 혹은 뭐 요즘에 많이들 이제 고민해보고 신기술이라고 조금 얘기가 되는 뭐 ARM 서버 기반의 이런 서비스들도 콘솔 하나로 이제 서비스에 대한 헬스 체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콘솔의 장점일 것 같고요. 실제로 동작이 어떻게 발생할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서비스를 뭐 하나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쿠버네티스 환경이니까 파드가 다시 뜨겠죠. 네, 일단은 쿠버네티스에 실제 여기 노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AWS의 EKS 환경이고요. EKS 쪽 접속이 됐네요. 그러면 파드에 대한 목록을 갖고 와서 여기는 5개, 레커멘데이션이 5개가 이렇게 떠 있죠. 딜리트 파드 뭐 아무거나 제가 하나 죽여보겠습니다. 파드를 하나 삭제하면 실제 왼쪽에도 보이시는 화면처럼 파드가 하나 삭제된 걸 보실 수 있고 어찌됐건 다시 5개의 스케일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제 다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띄운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떴을 때는 이제 라이브니스 체크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당연히 X라고 나왔지만 실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화되는 이런 식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 서비스에 대한 어떤 헬스책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등록, 관리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게 콘솔의 하나의 또 기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콘솔로 구현하는 기능 중에 매력적인 것은 이제 페더레이션 기능입니다. 온프레임이나 뭐 클라우드 환경에 각각 클러스터 환경을 또 통합시킬 수 있고요. 이런 서비스들도 이런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콘솔의 하나의 또 기능인 거죠. 뭐 오늘 저는 이제 아침에 보긴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이제 데이터 센터의 규모보다 이제 클라우드를 쓰는 규모가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걸 뭐 앞질렀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온 걸 본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저희의 필요에 따라서 뭐 클라우드를 선택하실 수도 혹은 온프렘 환경을 선택하실 수도 이런 이제 선택에 따라서 저희 서비스가 어디든지 자유롭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실제 페더레이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커맨드로 확인하는 것보다는 UI 환경으로 보는 게 더 눈에 잘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거는 이제 AWS 환경이고요. 실제 AWS의 EKS 환경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레커멘데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서비스가 이렇게 5개 떠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이터 센터. 우리는 이제 용도에 따라서 이제 각각의 클라우드나 데이터 센터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GK 환경에 올라가 있는 이 환경이고요. 여기에 작업 부하를 보면 이쪽에 이제 뭐 프론트엔드라든가 혹은 페이먼트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렇게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서비스들. 그래서 목적에 따라서 때로는 뭐 이거는 꼭 보호해야 되는 자원이다 라고 한다면 내부 데이터 센터에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각각의 어떤 클라우드의 특성에 따라서 이쪽 클라우드가 잘하는 것, 저쪽 클라우드가 잘하는 것들을 엮을 수가 있겠죠. 이런 각각의 환경의 특성에 맞게 저희 서비스를 분산시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분산된 환경에서 콘솔은 페더레이션, 그래서 지금 하나의 콘솔이지만 이렇게 2개의 데이터 센터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UI나 혹은 매니지먼트를 실제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럼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이제 멀티 데이터 센터의 페더레이션이지만 단순히 매니지먼트만 페더레이션을 할 거냐. 여기서 끝나면 사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제 서비스의 트래픽도 멀티 데이터 센터 간에 잘
운영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바람이죠. 그래서 이게 실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면 일단 제가 GK 쪽으로 일단 쿠버네티스 컨텍스트를 좀 전환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GK 이쪽으로 제가 쿠버네티스 컨텍스트를 전환을 시켰고요. stl get 이렇게 하면 아마 GK 이렇게 노드 목록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GK 쪽으로 이렇게 넘겼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한번 파드를 확인해 보면 이제 아까와 다르게 이제 구글의 클라우드 환경에 올라가 있는 컨테이너들 목록이 이렇게 보이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서비스가 대체 어떻게 다른 쪽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비스를 호출할 수 있을까? 원래 이 작업을 하려면 저희가 이런 어떤 퍼블릭 IP나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설정을 했었어야겠지만 지금은 이제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콘솔이 하고 있기 때문에 콘솔과 관련된 간단한 어떤 어노테이션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비스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프론트엔드에서 아까 보셨던 AWS의 레커멘데이션을 호출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관련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kubectl 에디트로 확인하겠습니다. 디플로이먼트 프론트엔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요. AWS라고 하는 쪽을 찾아가면 여기 보시면 중간에 이제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사실 밑에 보이시는 이제 스펙을 정의할 때 저희가 컨테이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거 말고 이제 콘솔이 이 환경에 떠 있기 때문에 콘솔 API를 써가지고 간단하게 기존 비즈니스 로직과는 완전 별개로 설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이 서비스, 이 프론트엔드가 접속할 업스트림 서비스에 대한 목록을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체크아웃, 레커멘데이션, 페이먼트, MySQL 이런 식으로 정의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조금 특이한 거는 체크아웃은 같은 동일 데이터 센터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이름이 붙지 않았지만 레커멘데이션 같은 경우는 나와 함께 있는 어떤 데이터 센터의 서비스가 아니라 이 DC, 데이터 센터 AWS에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뒤에 타겟되는 데이터 센터 이름을 붙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프론트엔드 UI 화면이고요. 프론트엔드가 페이먼트, 레커멘데이션즈, 그리고 AWS에 있는 MySQL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비스에 대한 디스커버리, 멀티 데이터 센터 혹은 멀티 클라우드의 서비스 메쉬를 구성한다면 사실 앞서에 이제 어떻게 연결할까, 그리고 어떻게 분산된 혹은 스케일 인아웃되는 서비스들을 잘 감지할까, 혹은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일부분을 해결할 수는 있습니다. 콘솔의 이런 서비스 메시 구성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비즈니스 로직과 별개로 서비스에 대한 트래픽 관리, 모니터링, 보안을 위한 MTLS 통신 등의 역할을 하는 게 이런 대신하는 프록시가 결국은 분산 서비스에 대한 보조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구성은 요즘에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서비스 메시의 어떤 아키텍처 구성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앞서서는 제가 서비스의 상태 확인, 멀티 클라우드를 위한 구성을 확인해 봤다면 이제 서비스들에 대한 모니터링 혹은 터폴로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의 실제 주제인 이런 가시화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콘솔은 매트릭 서버와 연계해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는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혹은 데이터독이나 이런 서비스들과 연계시킬 수가 있고요. 이번에 보여드리는 예제는 프로메테우스와의 연계이고 설정은 이제 텔레메트리의 프로메테우스 설정 그리고 UI 연계까지 한다면 프로메테우스를 이제 각 URL을 지정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앞서 보셨던 어노테이션 설정으로 이 프로메테우스의 매트릭을 전달할 거다라고 단순히 지정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실제 네트워크에 대한 매트릭을 수집해서 예를 들면 쿠버네티스에 배포했다면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노테이션에다가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내용만 추가를 하게 된다면 이런 매트릭을 간단하게 수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비스 트래픽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화면이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 체크아웃 쪽은 API가 에러가 나고 있죠. 네, 이게 에러가 왜 나는지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면요. 이 콘솔은 결국은 서비스와 서비스를 기존의 IP 포트 방식이 아니라 서비스 ID 혹은 FQDM 방식으로 호출하도록 변경을 시키기 때문에 기존의 파이어월 방식에서 서비스가 실제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원하는 식으로 연동에 대한 어떤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프론트엔드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요. 네,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프론트엔드로 요청이 들어오고 실제 이 프론트엔드에서 체크아웃과 페이먼트에다가 요청을 주는 거를 이렇게 시각화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서비스가 굉장히 여러 개, 마이크로 서비스 상태나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전후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어야겠죠. 이런 게 이제 용이해야만 어디서 어떻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찾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기본적으로는 해당 서비스 프론트엔드의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어떻게 통신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화면과 함께 그러면 이 프론트엔드에는 어디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는가? 네, 여기서 보이시는 거는 인그레스 게이트웨이에서 실제 요청이 들어온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를 클릭해 보면 다시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는 어떤 서비스에다가 이런 요청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요. 네, 프론트엔드로 돌아가게 되면 아까 앞서 보셨듯이 체크아웃은 저희가 API가 에러가 나는 거를 확인하셨죠. 네, 그런 이유는 결국 이 콘솔에서 인텐션 기능을 사용해서 서비스가 예를 들면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체크아웃으로는 갈 수 없게끔 현재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X 표시로 이렇게 확인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금 체크아웃으로 요청이 갈 수 있게끔 인텐션에 대한 규칙, 현재는 커넥션이 디나이 되어 있지만 이거를 언로우하기 위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겠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해당 규칙이 적용이 돼서 프론트엔드가 체크아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텐션 규칙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네, 프론트엔드와 프론트엔드로부터 나가는 혹은 프론트엔드로 들어오는 각각의 어떤 목록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API 체크아웃 쪽으로 가면 지금은 체크아웃 쪽에 대한 요청이 API가 정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제 토폴로지에 대한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 우리의 매트릭은 어디서 수집을 하는가라고 한다면 지금은 제가 프로메테우스를 연동을 해놨습니다. 프로메테우스를 강제적으로 제가 익스포즈를 시켜서 네, 포트만 제 로컬에다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네, 그냥 포트 포워딩을 간단하게 써서 제 로컬에 9090 포트로 열도록 해놨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재 쿠버네티스 상, 혹은 클라우드 상에 있는 그 프로메테우스를 이렇게 화면에 띄우도록 해놨습니다. 사실 수집되는 매트릭 정보는 굉장히 많고요. 이런 정보들은 아까 보셨던 그런 사이드카 형태의 엔보이 프록시가 실제 이 프로메테우스의 이런 매트릭 데이터를 전달해 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매트릭에 대한 정보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인보이 프록시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매트릭 정보들이 쭉 나열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중에서 하나 꼽아서 예를 들면 리퀘스트에 대한 업스트림 이런 것들을 쿼리 해보면 네, 이런 값들이 수집돼서 실제 연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수집이 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프나 대시보드나 혹은 프로메테우스가 아니라 데이터독 같은 거랑 연결을 시켜서 좀 더 이제 멋진 그런 그래피컬한 화면으로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어떤 연계에 대한 부분, 매트릭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실제 우리의 서비스가 어디서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시화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콘솔은 이제 관리를 중앙화, 그리고 서비스는 분산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레거시 환경부터 요즘 트렌드인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에도 적절히 이제 조합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전반에 걸쳐서 서비스 디스커버리, 헬스 체크, 서비스 메쉬를 구성해서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서비스들을 구축하고 안전하게 통신할 수 있게 한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진행한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하시코프의 런 사이트에서 가시성 확보를 위한 구성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콘솔의 전반적인 안내에 대해서는 이제 콘솔.io에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영상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례, 기술에 대한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네, 이 정도로 이번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석인 인사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 클라우드뿐 아니라 한국에 좀 더 맞죠. 레거시 인프라의 개선과 관리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고민하시는 부분 또는 제안하시는 부분에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추가 질문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질문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까 이규석 이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락처를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방송이 참석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본 웨비나가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곧 저희 웹사이트 그리고 보내드린 링크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컨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추가로 학습을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저희 아시겠죠? 이제 learn.hashcope.com에 있는 학습 컨텐츠들 추천을 드립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세션에 도움을 주신 이규석 이사님 그리고 이 진행에 도움을 준 저희 하시코프 마케팅팀의 셔린에게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Thank you, 셔린.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좋은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